우리는 누구나 물이 건강에 좋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 하루 2리터의 물을 마셔라.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하루에 8컵의 물을 마시라고도 하죠. 하지만 하루에 물 2리터를 드셔보셨나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나요? 막상 물 2리터를 마시려고 하면 힘들었을 거예요. 다른 음료수처럼 맛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배도 금방 부르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물만 먹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음식으로 섭취하는 수분도 있고 음료수를 마실 때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건강하게 물 마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물 2리터를 억지로 마신다거나 하는 방법은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우선 오해부터 풀어볼까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성인의 하루 물 섭취량을 1.5에서 2리터로 권장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하루 수분량은 2.5리터 정도라고 해요. 하지만 이걸 전부 물로 섭취할 필요는 없죠. 한국인은 미국인에 비해 과일, 채소 섭취량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식품으로 수분을 1리터 이상 섭취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평소 식습관에 따라 섭취해야 하는 물의 양이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럼 천천히 물의 양부터 알아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무조건 하루에 2리터씩 마실 필요가 없습니다. 평소 식습관과 건강 상태에 맞춰서 마시면 되죠. 우선 간단하게는 갈증이 나지 않게 조금씩 자주 마셔주면 됩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는 갈증을 허기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을 자주 마셔주면 착각할 일이 적어지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소변색을 확인하면 됩니다. 소변으로 우리의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데 만약에 소변이 짙은 노란색이면 물이 부족하다는 신호죠. 반대로 소변이 너무 투명하다면 물을 너무 많이 마셨다는 증거예요. 구분하기 쉽죠? 우리의 몸은 필요한 게 있다면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다음은 물 마시는 방법입니다. 물 마시는 것에도 방법이 있다니 조금 어이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은근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갈증이 심한 경우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은 몸속에 들어와 2시간 정도 지난 후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물을 마시면 콩팥 기능에 무리가 가고 혈중 나트륨 농도가 떨어지게 되죠. 저나트륨은 두통, 구역질, 현기증, 근육형념뿐 아니라 뇌장애를 일으켜 의식장애나 발작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해요. 영국 일간지 데일리 메일은 배우 이소룡의 사망 원인을 저나트륨 혈증으로 보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저나트륨 혈증은 흔히 물 중독이라고 불리는 질환으로 물을 과도하게 많이 마실 때 발생하는 병이에요. 물을 많이 마신 것만으로도 병에 걸릴 수 있다니 정말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물은 천천히 조금씩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노년층일 경우 수분이 부족해도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라도 마셔주는 것이 중요해요. 자, 이제 물 먹는 시간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아침에 일어나 마시는 물 한 잔이 건강에 좋다는 말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자는 동안 땀이나 호흡 등으로 몸의 수분이 부족해지게 되는데 그럼 혈액이 끈끈해지기 쉽죠. 하지만 일어나서 물을 마시면 그 수분을 보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밤새 떨어진 체온도 회복해주고 신진대사를 촉진해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있어요. 혹시 변비가 있으신 분들이 있나요? 그런 분들도 기상 직후 물은 필수입니다. 물이 위장과 소화기관을 부드럽게 자극해서 변비 해소에 도움이 되거든요. 다음은 식사 시간과 관련하여 물 마시는 법이에요. 식사 30분 전에 물을 마시면 위액 분비를 촉진해서 소화 활동을 도와줍니다. 또한 식욕을 감소시켜서 과식을 방지하여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죠. 그렇다면 식사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식사 후에 바로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식후에 바로 물을 마시면 소화작용을 방해하거든요. 물이 음식물과 함께 위장에 섞이면 소화불량, 심하면 역류성 식도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다들 물을 많이 드실 거예요. 바로 운동 시간. 운동하다 보면 땀이 나기 때문에 수분이 부족해져 탈수 증세에 이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운동 2시간 전에 500ml 정도의 물을 마셔주는 게 좋아요. 운동 중에는 15분마다 한 번씩 조금만 마셔주시고요. 운동 중에 땀이 나면 신진대사가 저하되는데 물을 마시면 신진대사가 원활해져 운동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하니 물을 꼭 마셔야겠죠. 마지막으로 잠들기 전입니다. 아침에 마시는 물이 중요한 만큼
잠자기 전 마시는 물도 중요해요. 잠들기 1시간 전에 한 컵 정도의 물을 마셔주세요. 사람이 잠을 자는 동안 약 1리터의 수분이 증발한다고 하니 미리 보충해주는 것이죠. 미리 수분을 보충하면 겨울철엔 뇌졸중과 심근경색을 예방할 수 있고 활력과 피로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피부도 촉촉하게 만들어줄 수 있죠. 자, 우리는 이렇게 건강하게 수분을 섭취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물의 종류예요. 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 성인의 82%가 음료수를 즐겨 마신다고 해요. 하지만 물 대신 당이 높은 주스나 탄산음료, 커피, 차 등을 마시면 오히려 이뇨작용이 발생해 탈수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탄산수를 마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탄산수는 칼로리가 없지만 약산성 음료라 치아에 보호막인 에나멜을 침식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에겐 복부 팽만 같은 증상을 일으키게 되죠. 탄산수와 체중 감량에 대한 연구는 상반된 연구가 많아 아직까지는 다이어트에 확실하게 도움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커피가 건강에 좋은지 나쁜지 논란 중인 것처럼요. 가장 확실한 건 순수한 물이 가장 좋다는 겁니다. 요즘 정수기 물을 드시는 분이 많을 텐데 정수기 물은 깨끗하지만 미네랄까지 걸러지니 음식이나 영양제로 보충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물을 건강하게 마시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물을 마시면 소화 흡수, 혈액순환 촉진, 다이어트, 피부 노화 방지 등의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 마셔서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는 방지해야겠죠. 하지만 물을 마시는데 너무 큰 부담은 가지지 마시고 평소에 물 마시던 습관을 조금 바꾼다고 생각해 주세요. 약간의 변화만으로도 우리의 몸은 큰 변화를 맞이할 수 있으니까요. 자, 오늘은 건강하게 물 마시는 법을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물을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오늘 준비한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저희는 쉽고 건강한 정보로 찾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